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악은 좀 어떠셨나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고요한 밤, 그러니까 사일런트 나잇 재즈 버전을 제가 좀 올려놔 봤습니다. 듣고 좀 무시고 시원하셨으면 좋겠고요. 잠시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나 좋고 나쁨의 나눔, 이익과 손해의 구분으로 적개심, 분노, 불안, 수치심, 죄책감 등으로 살아가는 작은 나를 깨고 늘 중립적이며 늘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자연인 큰 나로 살고자 오늘도 한 발 한 발 내딛는 셀프빙 TV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위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내용이 그다지 많지 않고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냥 제가 잡담 같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살다 보면 지금 현재가 너무 힘든 분이 있고요. 또는 지금이 내 인생의 최고의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저 그런 분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저 그런 분이 훨씬 많겠죠. 저 역시 매우 힘든 상태와 또 그저 그런 상태, 틈틈이 평온한 상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보통 제가 매우 힘들 때는요, 아마도 제 머릿속이 항상 혼란일 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그 판단의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실 때는요, 지금 내가 정말 물리적으로 죽을 정도인가 하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그 일을 기록해 보시고 머릿속으로 생각이 가능하시다면 생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 일을 세분하십시오.
하나의 일이 있다면 그거를 몇 단계로 나누시고 한 번에 하나씩만 해 나가십시오. 나머지 생각들은 다 지우시고. 반대로 너무 좋다고 느껴지실 때는요, 잠시 내가 삶이라는 이 사막에서 오아시스에 도착했구나 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아시스에 있을 때는 편하게 쉬시고 또 다시 또 사막을 걸을 때는 걸어야겠죠. 그저 그러시다면요, 그냥 사십시오. 우스갯소리죠. 이 그저 그럴 때는 나를 애먹이는 일도 나를 특별히 기쁘게 하는 일도 없다는 건데요. 사실은 이 그저 그렇다고 느끼는 그것이 우리 보통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바꿀 것도 바뀔 것도 없지만요. 반대로는 안정적이에요. 다른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면 어떤 상황이건 모두 균형적이고 안정적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보는 생각에서 판단, 추론, 구분, 예측 등을 하면서 힘들다고 느끼고요. 좋다고 느끼고 지루하다고 느낍니다. 우스갯소리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보통 내 생각에 대해 공부한다, 내 마음을 알고 싶어서 공부한다 하면서 조금 지식적으로 머리로 이해가 가기 시작할 때 남의 일에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이런 건데요. 이것은 완전히 나의 발전을 향한 에너지 낭비고 잘못하면 나의 성장이 거기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내 길을 가는데 나의 생명력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나의 발전이 이 정도 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생명력을 그쪽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또 상대방한테도 그 에너지가 가지만 그 에너지는 어떻게 변환이 돼서 올까요? 보통은 상대방은 바뀌지 않고요. 유심히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 에너지로 바뀌어서 와요. 그래서 그런저런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관계가 가족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요. 근데 가장 가깝고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직장이나 가족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치 나는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거 상관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그리고 사실 그 이야기를 한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신을 돌아보는 관계가 생겨야 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따분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모두 자신의 길에서 자신이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요. 상대방도 모르고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는 순간 쟤는 잘못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은요, 자신이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누구도 타인을 가르칠 수 없어요. 지식을 주입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요, 제가 다시 한번 좀 표현을 달리해서 드리면 이렇게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가끔은 영어가 좋아요. 우리가 지식을 인젝션 할 수 있습니다. 주사기로 꽂아서 넣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티치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나요? 좀 도움이 되시라고.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 에고의 자기 만족적인 것, 자기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건데요. 이게 끝나고 나면 허무해요. 내 것을 다 토해내버리고 났다는 그 허무함. 시원한 게 아닙니다. 시원한 거는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줬을 때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허무감이 들어요. 왜? 나만 쏟아냈거든요.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자기 비판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의 무지에 대해서 분노가 생겨요. 훨씬 안 좋죠. 애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요. 애들이 어느 순간 아빠 그게 사실이에요? 하고 대들 때 전혀 답변할 말이 없고 혈압만 오를 때가 있어요. 이게 돌아보시면 그 애들이 나의 무지를 깨워준 겁니다.
고맙죠. 그런데 실생활에서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가는 길은 나만 가면 됩니다. 누가 잠시 같이 걸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도 그의 자유의지에서 나와야 되고요. 그 역시 그만의 길을 가는 도중에 잠시 나와 동행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는요, 제가 알게 된 저만의 이야기입니다. 소심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제가 들리는 이야기에서 자신의 언어로 바꾸시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재창조해서 들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것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도나 마음혁명 5주차 주제문 사랑이 주는 무한한 즐거움입니다. 이 책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사랑 그리고 행복입니다. 레스터는 자신의 모든 경험, 기억을 사랑으로 포용하면서 무한한 행복과 자유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보고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사랑이라는 것에 껍질이 두껍게 씌어져 있어요. 여러분에게 사랑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떠오르신가요? 보통은 사랑하면 따뜻함, 포용, 웃음, 가족, 믿음, 신뢰, 애인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조건이 없던가요? 컨디션이 없던가요? 아무렇게나 해도 따뜻하게 포용하고 웃어주고 믿어주던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은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랑은 받는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그래요. 물론 이성에 대해서는 겉모습에 대한 보상으로 사랑을 주기도 해요.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가끔 코미디 프로나 이런 강연 같은 거 보면서 되게 웃기다고 생각한 적이 많아요. 못생겼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지적하면서 그 지적을 가지고 같이 웃고 또 뭐 물론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물론 보편적인 여러분의 우리들의 의식이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깨워주기 위한 거일 수도 있는데 보통 못 깨닫고 웃고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간 속에 살면서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죠. 내가 사랑했던 대상의 속성이 변하면 이 속성에는 육체적 속성 그리고 물질적으로 돈이 많냐 적냐 직업이 어떠냐 신체적 능력이 어떻게 변해가냐 이겁니다. 대상의 속성이 변하면 나의 사랑도 변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사랑했던 나의 속성이 변하면요 상대의 사랑도 변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다 변하는데 네 생각이 변하지 않아서 적응 못하는 거야 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쟤는 왜 저래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달려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똑똑한 분들이 있습니다. 위로가 되던가요? 전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요. 어떤 영화 대사에서 그게 뭔 사랑이야 라고 절규하던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거 영화 동감에서 나온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우리 인간이 경제생활을 하면서 부와 자유를 짝짓게 하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민으로서 기본 교육을 학교에서 받으면서 개념적으로 이러저러해야 사람이고 이러저러해야 사랑받고 이러저러해야 행복하고 이러저러할 때 너한테 자유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죠. 모두 뭔가를 했을 때 받는 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 태어났을 때 위와 같은 개념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고요. 생명의 신비에 대한 존경, 생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애착이 아니에요. 애착이 생기는 이유는 사랑에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애착이 생깁니다. 조건이 사라지리라는 것을 예감하면요.
조건이 사라지리라는 것을 예감하면 엄청 강한 애착을 보여요. 또 분리불안도 생기고요. 반대로 이러한 애착할 조건이 없는 사랑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무한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레스터가 이 책에서 그의 명상센터에서 흘려보내기 수행을 한 것도 바로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믿어왔던 한계적 믿음, 개념들을 놔주고 포용할 때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국 플로잉이라고 하는 흘려보내기 기법은요, 나의 머릿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내가 매달려온 생각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요, 그것이 나의 행복과는 관계없음을 알게 되면서 그 개념에서 노연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기법상으로 대칭의 기술을 활용하시든 생각을 조사하시든 명상을 하시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런 노연하는 작업을 해 나가면서요, 때로는 이게 내가 다룰 수 있는 거야? 하는 의문이 들 만큼 큰 덩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있으니까 너라는 덩어리도 의미가 있어 임마. 그러니까 너란 녀석도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야. 가만히 있어. 너를 내가 좀 보고 싶어서 그래. 명령하세요. 주인으로서. 보통 우리가 다루기 너무 힘겹다고 느끼는 것은 다른 목소리가 여러분의 머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형제 또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이 논란이 됐었죠. 공자가 죽어야 된다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나의 목소리를 찾으세요. 저의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다섯째 주 레스터의 지혜의 말을 몇 구절 낭독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레스터가 생각하는 사랑. 자, 신성한 사랑은 상대방이 존재하기를 원하는 방식대로 그 사람이 존재하도록 허용하고 원하는 것이다. 신성한 사랑이란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보는 것이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 신성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척도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 동등한가? 우리에게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같은가? 이렇게 묻고 있고요. 진정한 그리고 신성한 사랑은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최고의 이해는 바로 그리스도의 누가 너의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내주어라,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등의 가르침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국가적으로 시행한다면 우리의 적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할 만큼 힘이 약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해야 하고 적어도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원수를 사랑해야만 할 것이다. 그 다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오류적인 사랑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간단히 말해 필요다. 나는 이 사람은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 사람에게 잘 대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조건이 걸리면 애착입니다. 자, 그리고 어떨 때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당신이 사람들을 이해할 때 당신은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있음을 본다. 당신이 이해할 때 당신은 허용하고 받아들인다. 당신이 이해하고 있다면 당신은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요. 허용과 받아들임하고 참는 건 전혀 달라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사랑의 느낌을 갖는가? 사랑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동일시하는 느낌이다.
꽉 찬 사랑이 있을 때 당신은 당신이 바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낀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당신 자신의 진자아를 대하는 것과 같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기뻐한다. 내 옆집 사람이 로또에 맞으면 기뻐해 줄 만큼 되면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죠. 잡담도 좀 많이 했고요.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스토레브스의 세도나 마음혁명, 세도나 메서드에서 중점적으로 관철되는 부분이에요. 사랑과 행복. 레스터가 처음에 고민했던 행복에 대한 고민. 내가 언제 행복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온 대답이 나는 사랑받을 때보다 사랑할 때 행복했고, 내가 그 사랑의 개념을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이성적인 사랑이 아닌 전 인류적으로 인간으로서, 한 생명으로서, 모든 생명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봤었을 때 나의 행복이 무한히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끝이죠. 이것이 레스터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포인트고 끝입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노력하지 않고 있는 존재 그대로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